자, 지금 상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휴일에 우리 창립대회 이후에 약 2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후에 그동안에 이제 전체 우리 회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창립대회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했고, 또 이 첫 번째 모임도 회원 모임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 또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특별히 억울하진 않지만, 또 우리 이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조만간에 오프라인 모임도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특히 조금 있다가 이제 공론장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8월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제 8월 이후 9월, 특히 8월 9월에는 전국적으로 이 지역별 공론장 토론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이 신문 십답하고 이어서 우리 신용인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이 법제화와 관련된 이 법률적 쟁점들,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별로 공론장을 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열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자료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좀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좀 준비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만들어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논문 쓰듯이 각자 자기 의견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법제화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자료니까 최소한 저희들 사이에 좀 공감과 서로 좀 따듬어서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앞서 경과 보고에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한 시간을 이 두 자료를 만드는데 운영위원들이 좀 애를 써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토론과 그런 속에서 이 공론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우리 법제화를 이루어내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토론들이 잘 다양한 형식으로 조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신문 십답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이론적인 측면이나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현장의 논의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그동안에 쭉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문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좀 포괄성 있는 질문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묶어보려고 해서요. 물론 이게 이제 모든 걸 포함할 수도 없고 또 현장에서는 더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초 자료 정도로 쓰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가 또 필요하냐? 즉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러면 또 왜 다른 자치가 필요하냐? 서로 혼란스럽거나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설서를 제가 대표 집필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지금 오늘 이제 PT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문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때는 본문 자료하고 이렇게 PT 자료하고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T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를 단체장과 의회가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만족감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보다 효능감이 높아지거나 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 참여들을 제도화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도록 규정해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주민 지침을 만들고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전국에 한 750개 정도 읍면동이 시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팁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좀 포커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따로 정리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기를 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야기 이런 용어들이 있죠. 주민조례 발안, 이제 내년에 시행될 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이게 더 강화되었습니다만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이러한 이제 제도들은 주민자치하고 무관한 것인가 또는 별도의 제도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주민자치의 일환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활용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제도는 다 지방자치법과 별도 법률로 전부 규정되어 있고, 이번에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이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죠. 이 중에 이제 주민조례 발안이나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직접 민주적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주민감사나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의제로 구성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주민자치의 제도적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의제도 진행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이 주민 발안과 주민 투표를 결합한 직접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스위스를 직접민주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민총회의 모습을 너무 우리가 강하게 부각시켜서 사고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스위스조차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의제와 이 직접민주제를 복합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에는 이 직접민주제에 의한 제도가 대의제를 굉장히 강하게 보완하거나 극복시키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것은 뒤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민조례 발안은 우리가 지방정부에게 뭐를 하라고 주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례 발안으로만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정책도 발안할 수 있도록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요. 그다음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 우리가 이제 조례를 발안했을 때 그것이 이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하나의 보완적 제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러한 제도들이 현재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직접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견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의 정치 조직들의 견제들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 의지와 자치 역량이 매우 강화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와 주민 자치가 다른 것인가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다르다라고 좀 답을 했지만 이 설명된 내용은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고, 주민 참여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공청회, 토론회, 위원회, 또 배심원, 시민 배심원 제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뒤에 앞서 설명한 주민 참여 예산이나 주민 발의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주민 참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이 주민다움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민자치가 곧 주민참여로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릅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전국에 3,500개 정도, 정확하게는 3,491개인가인데요.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750개 정도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를 또 법제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750개 정도 전환이 이루어진 주민자치회는 앞서 말씀드린 그 특별법,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 주민조직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고 그것의 역사는 1999년도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생긴 그 읍면동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데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초창기에 대부분 현재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여하는 주민조직이다 이렇게 역할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민자치회는 법에 규정된 주민자치 기능들이 있죠. 포괄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동의 의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공동체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그래서 공공 서비스들을 기획하거나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를 해나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이런 기능으로 전환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주민참여 제도의 일환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법적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은요. 현재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표준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대표기구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의제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발전에 주민자치회는 필수 불가결한 조직 또는 기구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군 구청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구청의 책무가 되는 것이죠. 아랫부분은 현재 법률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리고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보면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을 주민자치의 역할로 법정계획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자문위원회, 사회단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고 법정조직이다 라는 측면이고요. 이 자문위원회는 이제 규칙에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임의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는 행정이 자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일종의 참여기구, 소극적 참여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호회 같은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또 법정 조직하고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특히 현재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심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팁에 적어놓은 이 부분은 현장의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이걸 표현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 기구가 되기 위해서, 즉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만 근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운영 자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 외의 주민들의 참여와 개방성, 그리고 그 참여에 있어서의 기획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민총회 같은 활동들, 분과위원회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과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지방의회 의원분들 중에 간혹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도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뭔가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우려와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또 지방자치가 실제로 주민들에 의해서 지지받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실천적 요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 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 사례를 저희들이 하나 주민자치를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을 하나 사례로 제시했는데요. 영국에 최근에 만들어진 그 법률에 의하면 유권자 150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 구역 안에 페리시 의회를 주민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 페리시 의회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위 통합형이죠. 페리시 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페리시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 조직권을 주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조직들에게 자기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공공자산 취득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주권적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률로 보장하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겠다라는 영국 제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관심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민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주민 참여와 지방 주민자치 제도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역량을 더 키우는, 또 자치 의지를 더 강화하는 결과이지, 오히려 참여와 주민자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그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적으로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다른 논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자치단체화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치 계층을 한 단계 더 늘리는 문제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만든다는 법률 개정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를 읍면동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대의제에 의한. 그러한 측면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는 문제는 다른 법률적 쟁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읍면동이 자치단체화 되었을 때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읍면동의 자치단체 활동에 중복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대체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상황에서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법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저희들은 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 법제화 운영위원들이 가진 논점은 우리는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하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는 주민자치에 대한 편협한 이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첨제는 이제 추첨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인 것이고 우리 위원을 구성할 때 추첨을 적용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특히 이제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의결하는 이 과정이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강화되는데 활성화되는데 추첨제, 자치계획, 주민총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물론 주민참여 예산과 같은 제도적 결합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 요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계획된 시간을 더 썼는데요. 한 10분 정도 질문을 좀 받거나 토론할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마이크 오픈하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중에 현재 6월 말 현재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777개라고 최인수 회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이 교수님 이게 이제 저희가 요거 오늘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들이 이제 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후에 혹시 나온 예. 의견이 있으면 수정본을 해서 최종본을 저희들이 밴드에 공유를 해드리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발표해 주셨으니까 지금 네.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가 할까요? 예, 문병경 선생님, 예. 그 황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좀 같이 참여했지만, 아까 황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들으면서. 근데 그 현장에서 좀 느끼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현실적인 좀 우리 안의 그 이해, 그리고 공론장을 펼치기 전에 그 학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가다듬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그리고 자치적인 어떤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그런 주민들의 운동이라고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념이나 사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1919년 3.1운동 이후에 그 시작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부터 출발을 한 걸 쭉 보면 주권재민의 원칙, 민주공화국의 원칙,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하나의 시대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그 이념으로 몰아붙이는 집단, 뭐 어떤 그런 측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에 좀 학적으로 아카데믹한 부분이나 현실적인 법제화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 무차별적인 공격 있잖아요. 뭐 이거 빨갱이들을 그냥 모임이구만. 그리고 인민위원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 내지는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민위원회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언젠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분 뭐 질문 있으시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죠, 뭐 교수님. 예, 예, 대구의 군환입니다. 예, 지금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우선 이제 저희들 시범운영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중에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권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 논란이 좀 있어서 구청하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대구부터 이제 시범 실시를 2019년에 했고, 지금 이제 만 2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례를 새로 바꾸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첨제가 들어가 있으니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제 추첨을 해서 다시 이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위원 선정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이 뭐 다른 지역은 좀 다르지 싶은데 아마 대구는 전체적으로 이 위원 참여율이 주민자치에 대한 인지 또한 뭐 떨어지지만 주민자치 위원을 참여하는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러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주민자치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 추첨을 하면 뭐 나겠다는 의사도 묻지 않아 있는 분도 있고 실제로 마을에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걸 추천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시적으로 법 제정될 때까지 한 2회 정도만 시범 실시 이제 한 지 2년 됐으니 한 2년 정도만 한 2번 정도 뭐 연임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아니면 교수님 지역별 현황이나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5시에. 하시죠. 예, 그래도 몇 분 더 받고 그래. 예, 그러세요? 예, 예. 혹시 또 몇 분 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대균 선생님이 채팅방에 과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민혁기 선생님이 주민자치회가 지방행정체계 안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라고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좀 의견들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대균 선생님이 이 모임의 출발부터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소소한 내용도 모두가 공유해도 늦지 않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예, 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봐야 하는데 실제 관에서는 그런 위상으로 당장 보기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의 권한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뭐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말씀으로 좀 해주실 회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주민자치 네트워크가 주민자치 전국위원회 네트워크인지 아니면은 지방분권대학의 어떤 네트워크인지 예, 예, 약간 헷갈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라 그랬으면은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방의 회장들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자치위원들도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주민자치 위장, 주민자치 위원장, 그 장들이 일단은 전국의 전 지방, 제주도고 서울이고 모여서 네트워크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이게 전파가 되고 또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아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거의 없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예. 그것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안이나
뭐 일단 요 정도로 하시고 뭐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관심이 많으시기도 할 것 같고요. 그거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이나 논의가 있으신 분들은 밴드나 오늘 이 회의 마치고도 저희들 밴드의 의견을 좀 나누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 공지를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모임은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간부들이 들어오는 모임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법적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제가 조례 조직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시군구의 연합회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들. 광역 단위는 구성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조례나 이 표준조례 안에도 보면 시군구 단위로 협의회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회장님들 모임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가 도 단위의 특별자치도니까요. 도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 회장님께서는 그 협의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협의회 차원에서 이 법제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의결해서 들어오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의 대부분은 누구든지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이든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든 또는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되거나 주민자치를 법제화하는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도 가능하고 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할 때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서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의 대표들이나 멤버들이 안 들어오신 것은 현재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어 있거나 또는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 들어오시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못 들어오신 이런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회원 그 가입과 회원의 그 안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회원님들 전체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다. 그다음 공론장을 열어나가면 좀 더 홍보와 회원 가입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주신 의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이 신문 십답 외에도 현장에서 공론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동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후에 운영위원들이 좀 논의를 해서 그 저희들 저 채널 있죠. 그러니까 밴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의견들, 현장의 의견들, 우리 회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좀 표준 답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받는 게시판을 만들든지 해서 좀 더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거긴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민총회의 위상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조례와 표준조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주민총회가 그 읍면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대의제 제도를 선택하고 있고 그 대의제의 기구는 시군 구까지를 대의제 자치단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있는 주민총회는 그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으로 법적으로는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현재 조례나 표준조례 안에는 주민총회에서 이런 사항을 의결해서 주민자치회가 시군구의 의견을 달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총회의 의결권을 뭐로 부여하느냐는 앞으로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법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다른 것이면서 대중적 권위를 갖는 거죠. 주민들 속에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한 내용이니까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금 여기 게시판에 올라온 주민자치 임원들도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 맞습니다. 이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의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그 관점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주민자치회 역시 임원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경우들이 많고 현실 속에서도 그렇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완하는 제도 또는 그런 것들을 이 극복하는 한 과정들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다음 주민총회를 이 활성화시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임원들이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배제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완벽하거나 항상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추첨제, 연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표준조례안, 현재 법률이 정해져도 법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한다라고 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까지 정하기는 과도한 법률 규정이고요. 표준조례안에는 추첨을 표준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가장 최근에 전국의 조례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한 논문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밴드에 오늘 이후에 저희들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행안부에 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께서 주도해서 전국의 주민자치회 100 조례가 있는 120 몇 개의 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 아마 추천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서 이야기하신 이념 사상적 공정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의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공격하는 것은 특정 법률입니다. 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특정 법률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자체를 공격하는 뉘앙스는 다소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전면화되면 거기에 대한 이념적 공세도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이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거긴 대응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은 우리 활동 열심히 하는 거로 일단은 방향을 정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공론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 밴드의 일상적 소통이나 이슈에 대한 논의 가능한 소통 공간 만들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거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실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취지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단위로 활동을 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또 동일한 이슈를 갖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명을 잘 보시면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동을 법제화하는 것은 전국의 주민자치회들이 관심 갖는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걸 조직이 전국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전국 조직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주민자치회 활동의 다양성이나 주민자치회 본연의 역할들을 만드는데 오히려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오히려 이제 읍면단위나 또는 시군 단위에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바랐고 저희들 창립 선언문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 앞으로 공론장도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로 좀 해나가면 좋겠다 했고 역량이 좀 모자라는 또는 그런 결집이 잘 안 되는 곳에는 광역 단위로 해도 되겠다. 저희들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회원 활동 모임을 가능하면 이제 자주 안 했던 것이고 법제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 활동을 기획한 게 지금 시군 또는 광역 단위의 공론장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좀 같이 좀 해나가자, 준비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같이 담아내고 고민하고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들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밴드나 일상적 소통 또는 이슈들을 계속 다루는 그런 어떤 소통 공간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는 또 계속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까 일상소통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아까 온라인 플랫폼 조금 이따 그 TFT가 있는데
그때 이제 김일영 우리 회원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또 많은 프로젝트를 모으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것들 한번 말씀드릴 테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바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자료 공유해 주시냐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황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나온 의견 추가 또 의견 받아서 한번 운영진과 분과가 있는데 정리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예.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 황 대표님 또 다음 회의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